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 소비자 심리 6개월 만에 최저치, 인플레이션 우려는 커져.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물가 상승 우려에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및 실업률 상승 등이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면서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지연 및 가능성 및 실업률 상승 등이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치면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반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미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댈러스 연은 총재, 금리 인하 생각하기 너무 이르다. 현지 시간 10일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미국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의 한 행사에서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로건 총재는 나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증거를 봐야만 한다며 우리는 정책에 있어 매우 유연해야 하며 금융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에서 100%로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4배 올리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10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오는 14일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기존의 25%의 관세로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범람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관세를 100%로 4배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과 태양광전지, 전기차 배터리 등의 관세도 인상할 방침입니다. 관련 사항 계속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네, 전 거래일 우리 증시에서는 돌아온 외국인과 또 기관의 수급까지 더해져서 우리 코스피 지수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이제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또한 지난 금요일에 미 증시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속에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제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월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3대 지수는 혼조세였습니다. 8거래 연속 오른 다우 지수는 지난 4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주간 1% 이상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나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뚜렷한 상승 탄력을 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줬던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경제의 강력한 청신호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심리가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5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예비치는 67.4로 4월에 77.2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의 컨센서스 전망치인 76에도 한참 못 미친 수치로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한 달간 12.7%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4.2% 증가했습니다. 낙관적인 심리 지표와 함께 1년 및 5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전망도 상승했습니다. 1년 전망치는 3.5%로 한 달 전보다 0.3%포인트 오른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5년 전망은 0.1%포인트 증가한 3.1%로 상승했지만 지난 몇 달 동안의 낮은 수치 추세를 반전시켜서 역시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시간대 조사 책임자인 조은후는 소비자들은 지난 몇 달 동안 판단을 유보했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실업률, 금리가 모두 내년에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다른 지수들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현상지수는 68.8로 10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기대지수는 66.5로 9.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둘 다 월간 하락률이 12% 이상이라고 지적을 했지만 이는 1년 전보다는 높았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리 로건델리스 연준 총재는 금요일에 통화 정책이 미국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까지 인플레이션을 낮출 만큼 긴축적인지 확실하지 않으면서 물가 압력이 여전히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네, 로건은 루이지애나 은행가 협회에서 연례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인플레이션이 2%로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요한 상승 리스크도 있고 정책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이 경로를 유지하기에 충분히 제한적인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작년에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하락에 비춰봤을 때 이례적인 조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분기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의 데이터가 우리에게 다소 실망스러웠으면서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을 상기시켜주는 좋은 예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의 2% 인플레이션의 목표치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변화율은 2022년 중반 최고치인 7.1%에서 2024년 1월에는 2.5%로 떨어졌고 가장 최근에는 3월에 2.7%까지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관계자에 따르면 오픈 AI의 기술을 애플에 사용하기로 오픈 AI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관계자는 양측은 차기 아이폰의 운영체제인 애플의 iOS 18에서 챗 GPT 기능을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조건을 마무리 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은 또한 알파벳의 구글과 제미니 챗봇 라이선스 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의는 합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작년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팀 쿡은 개인적으로 오픈 AI의 챗 GPT를 사용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AI 기능이 매우 신중하게 애플 제품에 적용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지난주 애플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그는 애플의 AI 분야에서 최고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팀 쿡은 우리는 AI의 혁신적인 힘과 가능성을 믿으면서 애플만의 완벽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통합 등이 새로운 시대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태양광 패널 및 배터리와 같은 다양한 친환경 제품, 의료품,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하는 등 여러 범주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국에서 생산된 모든 자동차는 미국으로 수입될 때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에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2.5%의 추가 관세까지 더해지면 총 27.5%의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높은 관세는 관세가 낮은 국가로에 먼저 수출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중국산 자동차를 미국 시장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나 중국 전기차의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25%의 관세가 부과가 되더라도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결국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판매가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해왔습니다. 바이든은 25%의 관세로는 진전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대신 관세를 100%로 4배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 전기차가 미국으로 수입될 경우 사실상 2배의 가격에 판매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논평을 거부했지만 화요일에 새로운 관세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에 중국 소비자 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한 반면에 생산자 물가는 하락세를 이어가며 내수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토요일에 발표된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됐으면서 3월에 0.1% 상승했고 로이터 여론에서는 0.2%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연료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4월에 0.7%로 3월에 0.6%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하여 여론조사에서 예상했던 0.1% 하락을 상회하고 3월에 1% 하락 반전시켰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 전문가들은 공식 조사에 따르면 공장 및 서비스 활동이 냉각되고 있고 주택 위기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서 정책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중국이 아직 할 일이 많으면서 또 모멘텀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이 2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으로 경기 침체를 탈출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공식 통계에 따르면 1월과 3월 사이에 영국 경제는 0.6% 상승해 2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영국은 작년 말에 3개월 연속으로 경기 성장이 위축된 뒤 침체에 빠졌습니다. 네, 목요일에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강한 회복세는 아니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리는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사람들은 모기지나 대출 등의 목적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반면 저축가입자들도 더 나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영란은행의 대출 비용 인하 시점에 대해서 예측이 뒤로 밀린 후에 최근 몇 주 동안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영란은행은 물가 상승률을 추측하는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 달 안에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강한 성장률 수치로 인해서 이러한 기대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레이첼 리브스 노동당 예비내각 재무장관은 보수당 내각이 승리를 축하할 때는 아니다라며 노동자들은 여전히 살기가 힘들고 물가는 여전히 너무 높다고 지적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SMC가 인공지능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또 가전제품의 회복 조짐에 힘입어서 4월 매출이 60% 급증한 7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위탁 반도체 제조업체인 이 회사는 3월에 34.3%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서 이번 분기에는 AI 반도체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에 힘입어서 매출이 약 3분의 1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특히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분기에 다시 성장세를 보였고 또 이에 따라서 TSMC의 핵심 모바일 칩 주문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AI 기술의 부상에 힘입어서 4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동사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트레이닝 칩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 TSMC는 2026년 하반기에 새로운 A16 칩 생산 기술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출시될 예정인 새로운 기술도 공개를 했는데 컴퓨터 칩의 후면에서 전력을 공급해서 AI 칩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7월에 자체 모바일 게임 스토어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웹브라우저 기반의 해당 스토어는 인기 게임인 캔디 크러쉬, 마인크래프트 등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게임용 우선 출시가 되면서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입할 시 할인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드 사장은 웹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이렇게 폐쇄적인 생태계의 스토어와 달리 모든 기기를 이용해서 어느 곳에서든 접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앱이 아닌 웹상에서 스토어를 오픈함으로써 매출에 대해서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애플과 구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에다 가조 총재는 엔화 하락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에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수요일에 밝혔습니다. 네, 또한 인플레이션이 예상을 초과하거나 물가 전망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 경우 BOJ가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4월 29일 엔화가 달러당 160.245달러로 3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후 일본 당국은 통화를 지탱하기 위해서 지난주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584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외신은 보도를 했습니다. 달러 가치는 수요일에 155.4엔으로 5월 3일 약 한 달 최고치인 151.86엔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 오은비였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 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지분 일부 팔고 연결고리 유지, 경영 참여, 자금 확보 절충 나설 수도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와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을 협의 중인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촉발된 라인 야후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이버의 선택에 많은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 야후에 접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동안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번 기회에 라인 야후를 지배하는 A홀딩스의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네이버는 지분을 일부 팔더라도 통합 경영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분 전략을 매각하고 확보한 재원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에 투자하거나 관련 기업을 임수합병하는 데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입장문에 라인 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이버의 지분 매각 가능성에 라인 야후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뗄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고요. 지분을 전량 매각할 경우 네이버는 2011년부터 꾸린 강력한 해외 플랫폼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 1분기 라인의 국가별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는 약 2억 명에 달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국내에서 일본의 라인을 강탈당했다라는 비판 여론이 생겨날 수 있기는 합니다만 네이버 입장에서는 매각 자금을 차기 먹거리인 AI 기술에 투자하거나 M&A를 새롭게 시도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면 1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네이버가 일부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겨 2대 주주가 되는 방안 역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확실히 경영권을 쥐도록 하는 방안인데 막대한 소식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충 방안이자 경영 의사결정에도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 라인 야후 사태 예상 시나리오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 지분 전량 매각인데요. 우선 네이버가 A홀딩스 지분을 소프트뱅크 또는 제3기업의 전량 매각 후에 철수하는 방안입니다. 이 장점으로는 매각 비용으로 AI 등 신기술 투자 및 M&A에 대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단점은 일본과 동남아 등 해외 사업을 위한 강력한 플랫폼을 상실하게 되는 부분은 큰 단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분 일부 매각입니다. 네이버가 A홀딩스 지분 일부만 매각해 통합 경영 체제를 유지하는 부분인데 현행 구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정리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만 관련 사업의 영향력 저하 그리고 라인 야후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지분 관계 재조정 없이 현행 구조를 유지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 부분에서는 일본 정부 승인이 미지수인 상황이고요. 일본 국민의 반발 가능성 역시 한 번쯤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2021년 경영 통합 이전 사태로 회귀하는 부분인데 라인과 야후를 분리시키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일본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좀 확인이 어렵다라는 부분 역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분 전량을 넘기면 10조가 들어오지만 해외 플랫폼을 상실하고 여론이 악화된다라는 부담감이 존재합니다. 일부를 매각해 2대 주주로 내려오되 사업 영역 조정 그리고 실탄 마련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도 존재하는데요. 라인 그리고 야후 분리는 마지막 시나리오처럼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골드바 판매 18% 껑충, 금으로 돈 몰린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2024년 1월부터 꾸준하게 골드바 판매 금액 추이가 상승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 골드뱅킹 잔액 추이도 2월 저점을 터치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독 리스크가 지속되고 연내 금리 인하도 불투명해진 상황 속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구매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지난달 골드바 판매 금액은 95억 6,341만 원으로 한 달 반 만에 18%나 넘게 껑충 뛰었고요.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12개월 만에 월 판매 기준 최대치입니다. 금테크, 즉 금과 재테크가 모두 합한 말인 금 수요가 늘어난 것은 미국의 금리 불확실성 때문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 역시도 있고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때문에 금값이 크게 뛰기도 했는데요. 지난 16일 뉴욕 상품거래소 6월물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2,4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금거래소의 4월 말 기준 순금 한 돈을 살 때 가격은 43만 7천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터치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골드뱅킹과 골드바에 투자할 때는 환율과 세금 역시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요. 실제 금값 상승분만큼의 수익률을 확정짓기도 어렵다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골드뱅킹은 고객 계좌에 예금을 넣어두면 국제 금 시세에 따라 자동으로 이 잔액이 변동되는데 뱅킹 금 가격은 국제 시세를 따라가고 원달러 환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도 리스크로 작용됩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되지 않아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고요. 이 골드바 등 실물금 구매 시에는 상당한 세금이 부과되기도 한다라는 점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업계에서는 현재로선 금에 크게 투자하기보단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방식을 추천한다라는 부분 확인하고 있습니다. 4월 95.6억 판매 1년 만에 최대치를 찍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는 분할 매수와 자산 비중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업계의 판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이노텍 유리기판 사업 본격 착수 11조 시장 도전.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LG이노텍이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는 유리기판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코닝과 일본 아사히글라스, 삼성전기, SKC 등으로 짜여진 경쟁 구도에 LG이노텍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는 셈이 되는데요. LG이노텍은 최근 최고 기술 책임자 부문 반도체용 유리기판 개발을 위한 인력 충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유리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촘촘한 회로를 만들어내는 레이저와 에칭 공법, 그리고 글라스 시드 형성 공법, 유리 기판을 쌓아나가는 패키징 기판 핵심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반도체 고도화에 따른 성능 향상을 위해 반도체 공정 성능 향상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 기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라스코어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유리 기판은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 이후 부품 업계에서 귀하신 몸으로 통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성능 연산 기능 구현을 위해 더 많은 칩을 하나로 패키징 기술에 대한 기술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유리기판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데 2028년 시장 규모가 약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기존 기판에 비해 더 미세한 회로를 새길 수 있어 전체적인 두께가 더 얇아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열에 강해 고성능 칩 결합에 유리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유리기판이 기존 기판의 절반 수준 전력 소비만으로 8배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인데 인텔과 AMD 등 이미 적용 시점을 저울질하며 본격적인 공급망 구축에 돌입하기도 한 글로벌 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개발 진척 상황에 따라 탑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시장이 열리면서 국내 부품사들의 사업 청사진도 빠르게 구체화되어지고 있고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유리기판에 뛰어든 SKC는 자회사를 통해 미국 조지아 공장을 완공하기도 했습니다. CTO 부문 직속 인력 충원에 나섰습니다. 문혁수 사업 구상 발표 2달 만에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에칭 공법 등 패키징에 뛰어들어 삼성전기와 SKC 역시 고도화를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게임주 벼뜨나 실적 없고 모처럼 기지개.
게임주, 실적,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면서 주가가 오랜 침체를 딛고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덩달아 관련 상장지수 펀드 수익률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하반기 신작 흥행 여부에 따라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게임 산업의 점유율이 하락세를 겪고 있고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 둔화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난제 역시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 상장된 게임 관련 ETF 5종은 일주일 새 7에서 10%대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크래프톤과 넷마블, NC소프트, 펄어비스 등 기대치를 넘는 실적 발표에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펄어비스는 영업이익 46% 이상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직전 분기 대비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61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었던 시장 예상치를 뒤엎었고요. 특히 올해 8월 신작인 붉은 사막 시연 계획을 밝혀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넷마블은 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시장은 92억 적자를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아울러 크래프톤에 대한 평가 역시도 우호적이고요. 전날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증권사 15곳 중 14곳이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게임주들은 코로나19 이후 장기간의 긴 침체를 겪어왔습니다. 내수 부진과 엔데믹 이후 여행 증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게임 산업은 성장이 정체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달 들어 분위기가 다소 바뀌고 있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주주가치 제고와 이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 그리고 실적 개선이 이 포문을 열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크래프톤은 지난 2024년 5월 9일 20만 1,000원을 찍고 나서 줄곧 내리막길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작년 10월 4일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보여주면서 올해 2024년 5월 9일 26만 3,500선까지 터치하고 거의 7%에서 10% 넘는 상승률을 일주일 새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크래프톤과 NC 등 깜짝 실적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게임 ETF 5종도 일주일 새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껑충 뛰었고요. 신행 흥작 기대, 추가 상승에 대한 전망 역시도 증권사 15곳 중에 14곳이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구조적인 성장의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전문가들은 개장 전에 과연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이제 확인해 볼 주제가 사실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뭐 지금 14일, 15일 PPI, CPI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인데 뭐 관망 심리가 뚜렷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은 지금 이 뉴스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렇죠.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한지 하면 결국 투자자들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중요한 발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번 주입니다. 15일 있을 소비자 물가 지수고 CPI고요. 그리고 다음 주 정도로 예상되고 있죠. 엔비디아 실적. 과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이번 달뿐만 아니라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들어가는 투자에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한 이유가 미국 연준의 FOMC에서 기준금리와 관련된 부분 판단할 때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상컨대는 조금 관망하고 있다. 좀 특별한 아주 큰 변화보다는
전월과 비교를 해서 좀 유사하거나 소폭 둔한 정도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이나 에너지 모든 지수까지 다 포함한 우리가 보통 CPI 소비자 물가 지수 할 때 이야기하는 헤드라인 CPI는 한 3.4% 거는 CPI. 그러니까 식품과 에너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이건 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한 3.6%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신을 보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물가 지표가 예상대로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커질 수 있는 것이고 소폭 둔화가 되면 그래도 금리를 오는 9월이든 10월이든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별로 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점쳐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역 연준이 있죠. 뉴욕 연준의 존 윌리엄스 총재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사항이 22일 예정돼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과연 AI 반도체, 엔비디아가 대표 간판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이외에는 수출주에 대한 순환매가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고 또 AI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의 상승 동력이 어떻게 될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22일에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진짜 이 5월 달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주축이 되어서 앞으로 이 2분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또 지금 보면 뭐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 이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서 그렇다면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실적주에 또 주목하는 이 투자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좀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소장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4가지 또 3가지, 5가지 이야기하는데 대체로 이제 우리가 3가지를 좀 압축을 해보면은 펀더멘털 기본이 잘 돼 있느냐,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가치가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또 실적이 될 수 있는데 불확실성이 크고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실적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일단 5월 FOMC도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좀 개선돼 있는 그런 반도체 성장주죠. 또 저평가 중인 자동차, 또 은행 이런 부분들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은행 금융에는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도 이제 우리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SK 하이닉스도 있고요, HBM이죠. 그다음에 기아차, 전기차가 상당히 호실적이었다. 이런 또 평가가 나옵니다. LG 이노텍 유리기판이죠. 금호석유, 천연 화학 이 고무와 관련된 합성 고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낮은데 또 주주하는 여력이 있는 것 이런 부분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금융주입니다. 실적은 나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금융지주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LG 이노텍은 잠시 뒤에 이제 종목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호석유도 최근 이제 천연 고무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합성 이런 고무에 대한 또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여러분 이 고무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타이어가 되겠죠. 이 타이어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금호석유 쪽에도 좀 눈여겨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금호석유까지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소장님 이렇게 네. 뭐 미래 가치 그리고 뭐 실적까지 생각을 하는 투자자가 바로 또 외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또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좀 주목해봐야 할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외국인 그러면 굉장히 가치 투자를 하는 것 같다. 벅시어 해스웨이 바로 워렌 버핏이죠. 저도 미국의 오마하까지도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미국의 투자자들은 뭐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퀀텀 투자 방식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의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좀 가치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한국증권학회의 이 관련된 연구 분석을 보면은 가치 투자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쪽으로 가고 있다. 마치 우리가 OTT의 넷플릭스를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면서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AI 기능에 의해서 알고리즘, 뭔가 이쪽이 더 상승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됐다면 그쪽으로도 단타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그러면 굉장히 이성적일 거야, 합리적일 거야. 그게 아니라 이 알고리즘에 의한 투자 기법도 상당히 작동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실적이나 이익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다. 가령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 말씀드렸죠. 이쪽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보면 시총 순위가 상당히 높은 뭐 삼성전자나 또 현대차, SK하이닉스는 당연히 들어가지만 삼성물산, 또 KB금융, HD일렉트릭 이런 전통적인 수출주와 수혜주 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화장품 업종을 보면은 클리오하고 신세계 이런 외국인들의 관심을 가지는 쪽입니다. 우주방산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이제 팬텀을 완전히 대체하는 KF-21 이렇게 이제 또 생산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종목군들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소장님 이제 미국 금리 인하 지연과 지금 또 중동 지역에서는 아직도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가 존재하니까 이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또 실적이 개선이 될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또 저평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장님이 봤을 때 이런 종목군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빙고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앞서 네. 이제 우리 이소연 앵커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실력과 실적과 또 기술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에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이제 신세계를 열어가는 거죠. 대표적인 게 LG이노텍. 우리 방송 서울경제TV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배종찬 소장이 L자 들어간 기업에 주목하라 이거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좀 차트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보시면은 LG이노텍이 저렇게 2022년, 2023년 사이에 고점에 올라갔다. 저때 보십시오. 40만 원대입니다. 지금 23만 4천 원까지 내려온 거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좀 좋지 않았던 이유도 있겠죠. 유동성 이유도 있겠고. 그런데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가 생겼는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물론 우리 삼성 갤럭시가 잘 나가면 좋겠습니다. 누가 지금 시장의 최강자입니까? 어떤 시장의 확산세를 보면 바로 아이폰입니다. 이 아이폰의 이 광학 솔루션을 사업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의 이 LG노텍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바로 애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또 희망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고 물론 애플은 지금 좀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만 또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 기판을 만들어 놓은 것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경쟁자들이 누구냐? 미국 코닝 또 일본의 아사히 글라스, 삼성전기, SKC까지 여기에 LG이노텍이 참전하는데 조금 든든한 뒷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LG는 디스플레이가 있죠. 이것까지 합해져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는요. 바로 시간이 없어서 빨리 소개를 해드립니다. 금호석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상당히 그동안 주가를 보면은 치솟았다가 지금 30만 원까지 가까이 갔다가 지금 절반 이하로 13만 9,500원 최근에 이제 근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동안 상당히 안 좋았던 이 금호석유화학 여러분들 금호석유화학이 석유화학 쪽이기도 하지만 금호 타이어와도 연결된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 고무 사업이 천연 고무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른바 이런 합성 고무 이 부분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도 금호석유 쪽에도 우리가 새로운 시장 확대의 개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 개별 종목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외 급등 급락 종목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진해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간 외에서 급등한 종목 탑5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또 그중에서 오늘 장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들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국의 전기차 관련해서 이런 관세 인상 추진을 결국 결정을 하게 됩니다. 4배 정도 뭐 인상한다 뭐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갈등이 다시 한번 심화가 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갈등 속에서 중국 역시도 맞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버리다 보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의 맞대응은 원자재 이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비철금속 관련되어 있는 원자재 수혜주들 좀 움직여주는 거 확인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구리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또 움직임 예상되고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면서 구리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구산업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뭐 구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사실 뭐 이 AI 전력 반도체 전력 부족 뭐 이런 현상이라든지 전선 뭐 구리 가격 인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구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상의 신고가 패턴을 만들고 가던 중이었죠. 신고가 패턴을 만들던 중에 구리 가격 인상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소식이 나와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이 기존에 이제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런 신고가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번 중국의 이런 이 맞대응 이런 모멘텀으로 또 수급이 붙어줄 때 신고가로서 연결될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구리 관련되는 종목들 좀 보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대략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한 5,500원 정도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방 얼마든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KBI 메탈입니다. 자, KBI 메탈 같은 경우도 이제 구리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죠. 자, 구리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고 이전에 2,500원 정도대를 강한 저항으로 만들었었는데 이 2,500원 저항대를 지금 역시나 뚫고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또 신고가 52주 신고가 랠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특히나 이제 2017년도 기준으로 한 3,000원 정도 고점이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6, 7년 만에 또 고점 돌파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감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KBI 메탈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대창. 자, 대창이라는 종목입니다. 대창 역시도 구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수급 붙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적인 추세를 본다 하더라도 이 하방 추세 때 돌파하면서 자, 저항대 맞고 돌파했다가 지켜줘야 될 자리 못 지키고 무너졌죠. 그래서 다시 재돌파하면서 안착하면서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감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구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신고가가 되었든지 과거 하방추세 돌파가 되었든지 저항 돌파가 되었든지 어쨌든 이 다 돌파가 나와주면서 이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에서 이 안착 흐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리 관련되어 있는 것 제외하고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라고 하면은 이제 유리기판이라든지 아니면 애초에 그냥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서 이제 지목되고 있는 그런 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또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줬는데 그 네 번째로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코스텍시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코스텍시스 같은 경우도 차세대 전력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움직여주는 모습 우리가 확인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추세대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장대항공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12,000원 정도 때만 더 강하게 11,000원 정도 때만 강하게 끌어낸다고 하면은 강한 추가적인 상방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필옵틱스 여러분들이 하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에서 유리기판의 중요성 이런 거 차세대 전력 반도체는 전력 소비를 줄이는 그런 것들 차세대 전력 반도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도 역시나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필옵틱스 역시도
그런 관점에서 좀 움직여줬다 시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체적으로 26,000원, 25,000원대만 안 깬다고 하면은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좀 여유롭게 보셔도 될 것 같긴 하지만 늘 말했다시피 신고가 리스크는 있으니까 조심하시면서 익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를 가져보면 좋은 종목 저는 코스닥시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세대 전력 반도체는 방금 이제 유리기판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차세대 전력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은 시장에서 반도체 AI 업종 관련돼 있는 반사익 수혜주와 함께 충분히 강한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했지만 하반기세 돌파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상방에 대한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관세 인상 결정에 미중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맞대응으로 인해 원자재, 그중에서도 구리 관련주가 시간 외에서 모멘텀을 얻었고요. 오늘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코스닥시스입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 관련 모멘텀으로 수급 이끌고 있는데 주가 하방 추세 이후에 돌파 국면에 있으니까요. 오늘 장에서 조금 더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외에 급락한 종목 탑5도 한번 살펴봐야죠.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조금 더 유의해야 될까요? 투자 경고라든지 이런 것들 붙은 종목들 좀 시간에 하락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룡산업 역시나 뭐 단기간에 급등세가 너무 많이 나와주죠. 단기 급등이 나와주다 보니까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 예고가 나와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시간의 하락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 번째로는 이오플로우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보면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고는 있어요. 뭐 이게 뭐 얼마 안 나온 것 같아도 지금 주가가 얼마 안 나온 것 같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50%, 6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작은 상승은 아니라 단기간에 투자 주의 경고 뭐 이런 것들이 지정되면서 이런 추가적인 하락 모멘텀이 발생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다 개별적인 이슈에 따른 하락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 번째로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이 있어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이게 사람들이 뭐 좀 오해를 한 것 같긴 해요. 오해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상장 폐지 승인이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사람들이 이 기업이 상장 폐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상장 폐지 승인인데 그러니까 코스피로 이전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는 호재로서도 작용을 해야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종목이 이제 상장 폐지 되는구나 생각을 해서 좀 종목이 이렇게 과도한 낙폭 보여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광명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주식시장에서 좀 별로 뭐 이런 거 안 주식뿐만 아니라 살면서 안 좋습니다. 뭐 소송으로 엮여있고 뭐 이러면은 찝찝하죠. 아무래도 이 기업이 뭐가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송 관련되어 있는 분쟁 이슈가 발생했는데, 그게 경영권 분쟁에 따른 일에 이런 부분적으로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윈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윈텍. 자, 윈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실상에 이 제일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종목이 시간에 하한가를 갔어요. 시간에 하한가 갔고요. 이 매도 체결 물량도 한 80만 주 정도 체결된 게 아니라 매도 이제 하려고 80만 주 정도가 걸려 있는데 시간에 80만 주 정도라고 하면 작은 물량이 아니었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 기업이 왜 하한가 갔는지 이유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근데 그나마 좀 이유를 찾자라고 하면 이게 저항 구간에서 그냥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주가 급등시키고 나락시키고 다시 반등 주면서 저항 쌍봉 맞고 개인들 뭐 턴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나쁜 표현하면 설거지라는 표현을 하죠. 그런 이 구간에서 물량 떨구는 그런 털어먹고 죽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윈텍이라는 종목을 좀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없는 하한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이 기업에 대한 안 좋은 사실을 먼저 알고 시간에 투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는 하한가만큼 사실 위험한 건 없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윈텍 제일 조심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주의나 투자 경고 지정 예고 속에 시간 외에 하락한 종목들 탑5 안에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윈텍, 이유 없는 시간 외 하한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당부 역시 해주셨으니까 오늘장에서 해당 종목 반드시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오픈AI가 AI 기반 검색 엔진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이번 주 미국의 CPI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뚜렷하다는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증시회 외에서는 시간의 급등주로 코스닥시스 그리고 시간의 급락주로 윈텍을 꼽았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승부주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